인공지능 칩 시장 하면 누구나 엔비디아 그리고 GPU를 떠오르실 겁니다. 지난 몇 년간은 거의 공식처럼 굳어진 이름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견고해 보이던 왕국에 아주 흥미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강력한 도전자. 바로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TPU 때문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칩 하나가 그냥 추가됐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안이 등장했다는 실호탄이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권력 구도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진원지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이 TPU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장을 뒤흔드는 건지, 그리고 이 새로운 칩을 둘러싼 전쟁의 최대 격전지죠. 핵심 부품인 고성능 메모리, HBM 시장의 판도는 또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중심에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숨막히는 전략 싸움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오늘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기술 경쟁의 이면에 있는 전략적인 의미 그리고 권력의 이동을 짚어보는 데 집중할 겁니다. 왜 어떤 기업은 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또 다른 기업은 뒤처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인 TPU부터 살펴보죠. 사실 TPU라는 이름이 나온 건 꽤 됐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TPU 자체가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니죠. 구글이 자신들의 AI 서비스, 예를 들면 검색이나 번역 같은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요, 반도체 설계 회사인 브로드컴이랑 손잡고 만든 일종의 맞춤 정장 같은 칩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ASIC, 즉 주문용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의미군요. 그런데 그 전용 칩이 왜 갑자기 다른 회사들에게까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의 등장이었죠. 이 모델이 챗 GPT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럼 제미나이를 무엇을 학습시켰는가? 이걸로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TPU였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대성공이 그 밑바탕이 된 하드웨어의 가치를 역으로 증명해버린 셈이죠. 제미나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키워낸 트레이너가 바로 TPU였다. 이런 식이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구글 혼자 쓰는 칩이라면 그냥 구글 좋겠네 하고 끝날 이야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조 원어치의 TPU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수조 원이요? 네. 그동안 엔비디아 GPU의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의 칩을 사왔던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요, 드디어 탈 엔비디아를 외칠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안이 나타난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제 AI 칩 시장이 GPU랑 TPU로 양분되는 건가요? 엔비디아의 시대가 저물고 구글의 시대가 오는 그런 시장의 대격변을 예상해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업계에서는 둘을 대체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제로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하거든요. 보완제요? 네. AI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폭발적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 혼자 GPU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전 세계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GPU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군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둘의 역할이 약간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 GPU가 어떤 요리든 만들어낼 수 있는 만능 주방칼이라면 TPU는 회를 뜨는데 최적화된 사시미 칼 같은 존재죠. 범용성은 GPU가 뛰어나지만 특정 AI 연산에서는 TPU가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주거든요. 결국 TPU는 기존 GPU 시장을 뺏어온다기보다 이 AI 가속기라는 시장 전체의 파일을 더 키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TPU라는 새로운 고성능 엔진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최고급 연료인 HBM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불붙은 셈이네요.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 이 새로운 황금 시장의 첫 번째 승자는 과연 누구냐는 점입니다. 현재 구글의 선택을 받은 공급사는 어디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HBM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인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데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두고 시장 분석기관들의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린다니요? 보통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인데 얼마나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요,
한 분석을 보면 2025년 전체 구글 TPU용 HBM 물량의 60% 이상을 삼성전자가 차지할 거다. 그리고 2026년까지도 이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삼성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준다는 거죠. 삼성의 과반을 훌쩍 넘긴다. 상당히 구체적인 전망이네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는 곳도 많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가 56.6%, 삼성전자가 43.4%를 차지할 거라고 봤고요.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 비중이 60%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도 SK하이닉스를 구글의 1순위 공급자로 콕 집어서 평가했고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분석이 왜 이렇게 정반대죠? 같은 시장을 보면서 한쪽은 삼성이 이긴다. 다른 쪽은 SK 하이닉스가 이긴다고 하니 이거 둘 중 하나는 완전히 틀린 예측 아닌가요? 이게 분석이 틀렸다기보다는요. HBM 시장의 리더십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증거입니다. 분기마다 왕자가 바뀔 수 있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죠. 이 상반된 전망들을 시간 순으로 한번 재구성해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극이 보입니다. 역전극이요. 네, 2025년 상반기에는요. SK하이닉스가 구글 브로드컴의 HBM 주문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주도했습니다. 다른 분석기관들이 SK하이닉스의 우세를 점쳤던 건 바로 이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삼성전자가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SK하이닉스를 무섭게 추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 결국 삼성전자다 근소한 차이로 역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상반기 챔피언하고 하반기 챔피언이 다른 거군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반기에 그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었나요? 네, 기술적인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HBM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열이에요. 발열. 데이터를 워낙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HBM의 핵심 재료인 D램을 더 미세한 공정, 이걸 전문용어로 1A 나노급이라고 부르는 기술로 다시 설계하면서 이 발열 문제를 획기적으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부품으로 갈아 끼워서 고질병을 해결한 거죠. 이것이 하반기 공급 확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보통 한쪽에 집중하기도 벅찰 텐데 삼성은 구글이라는 새로운 거물을 잡으면서 동시에 기존의 왕인 엔비디아의 문까지 열어젖힌 거네요. 9월 말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구글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도 가장 큰 시장인 엔비디아를 놓치지 않는 아주 유연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HBM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듣고 보니 이 TPU HBM 시장은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기업의 동무대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항상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을 메모리 3강이라고 묶어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TPU 시장에서는 미국 마이크론의 이름이 쏙 빠져 있네요. 엔비디아에는 HBM을 잘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글 쪽 사업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산 능력, 즉 캐파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AI 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이제는 기술력만큼이나 얼마나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게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하면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말 기준으로요.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HBM 웨이퍼의 양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약 16만 장, 삼성전자가 15만 장 수준입니다. 둘이 합치면 30만 장이 넘죠. 반면에 마이크론은 5만 5천 장에 불과합니다. 5만 5천이요? 네, 한국 기업들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거죠. 3분의 1이면 이건 뭐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내년에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에요. 2026년이 되어도 마이크론의 캐파는 8만 장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가 되면 SK하이닉스는 18만 장, 삼성전자는 17만 장으로 더 달아나 버립니다.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단순히 공장이 부족해서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생산량 문제에 더해서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3라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다음 세대인 HBM3E로 직행하는 다소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최고 고객인 엔비디아 한 곳에 집중했죠. 일종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 전략이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생산 물량이 엔비디아라는 단일 고객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구글 TPU처럼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거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H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 공정 도입도 3사 중 가장 늦었고요. TSV요? 그게 뭔가요? HBM은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서 만드는데요. TSV는 이 각 층을 연결하는 초미세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촘촘하게 잘 뚫느냐가 HBM의 성능을 좌우하는데 마이크론이 이 기술 도입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던 거죠. 결국 막강한 생산 능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연스럽게 TPU HBM 시장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현재 HBM3E를 넘어선 차세대 메모리 HBM4 경쟁은 어떨까요? HBM4는 단순히 다음 숫자라기보다 데이터가 다니는 도로를 훨씬 더 넓고 빠르게 만드는 기술 혁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HBM4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HBM 시장의 판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양사 모두 사활을 걸고 있죠. 여기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특히 공격적이고 눈에 띕니다. 어떤 면에서 공격적인가요?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 기술을 모두 쏟아붓고 있습니다. HBM의 기초가 되는 D램에는 C 나노급 즉 현존하는 6세대 D램 기술을 쓰고요.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에는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파운드리 공정은 또 뭔가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초정밀 위탁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이 이 파운드리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죠. 즉, HBM의 몽체인 D램과 두뇌인 로직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직접 만들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제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나요? 네, 지난 10월 국제학회에서 36GB라는 대용량의 초당 3.3TB라는 엄청난 데이터 전송량을 가진 HBM4C 제품을 공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보내서 최종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속도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HBM 시장의 강자인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부터 HBM4 생산을 위한 웨이퍼 투입을 시작해서 2026 2분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전략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존 핵심 고객과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수년간 쌓아온 그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차세대 GPU에 탑재될 HBM4의 주력 공급사 지위를 굳건히 지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구글 같은 다른 고객사를 위한 물량을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뭐랄까,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기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핵심 영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전략인 셈입니다. 흥미롭네요. 삼성전자는 새로운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판 전체를 흔들려는 도전자의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기존의 왕좌를 지키면서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수성자의 모습이군요. 이 두 전략이 미래 시장에서 어떻게 부딪힐까요? 바로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8세대 CPU 모델이 그 첫 번째 격전지가 될 겁니다. 이 모델에는 HBM4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양사의 HBM4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겠죠. 특히 한 분석가는 이 구글 TPU 수요 덕분에 내년 삼성전자의 전체 HBM 공급량이 올해보다 2배 이상 폭증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기술 개발과 양산 준비를 마친 삼성전자가 TPU 시장을 발판 삼아 HBM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절대 강자가 지배하던 AI 칩 시장에 구글 TPU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등장했고, 이 작은 나비 효과가 HBM이라는 거대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TPU라는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는 기존의 3강 구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생산 능력을 앞세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마이크론은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죠. 올해 하반기 HBM3A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두 거인은 이제 HBM4라는 더 큰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다른 전략으로 정면 충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권력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가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반한 명의 칩 설계자가 수십조 원이 오가는 전체 산업의 기술 방향과 공급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왕국의 왕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왕을 선택하는 킹메이커가 바뀐 셈이죠.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때 이 새로운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